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에서 가장 헷갈리는 주제 중 하나인 두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세 가지 방법을 다룹니다. 바로 연산자, equals method, 그리고 reference equals method입니다. 세 가지 모두 비교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컴파일러와 런타임 수준에서 완전히 다르게 동작합니다. 유니티에서 디스트로이로 오브젝트를 파괴한 뒤 널 체크를 했는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IL 수준에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유니티에서 아이템 비교 로직을 만들다가 이상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퍼슨 클래스 인스턴스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름이 똑같이 앨리스인데도 항상 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스트링 두 개를 비교하면 내용이 같을 때 정상적으로 true가 나옵니다. 같은 연산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면 연산자의 핵심 동작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일상적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같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같은 물건인가, 즉 내 책상 위의 리모컨과 네가 들고 있는 리모컨이 실제로 동일한 하나의 리모컨인가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같은 종류인가, 즉 둘 다 같은 모델의 리모컨인가 라는 뜻이죠. C샵의 연산자도 딱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컴파일 타임, 즉 코드를 컴파일하는 시점의 변수 타입입니다. 런타임의 실체값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참조 타입, 즉 클래스로 만든 타입은 way를 쓰면 기본적으로 같은 인스턴스인지를 비교합니다. 리모컨 비유로 말하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리모컨인가를 묻는 거죠. 반면 값 타입, 즉 스트럭트나 인트 같은 타입은 내용이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같은 모델인가를 묻는 셈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은 참조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내용 비교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퍼슨 인스턴스와 스트링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입니다. 정식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는 동등 연산자, 즉 이퀄리티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정적 연산자라는 점입니다. 피연산자의 컴파일 타임, 타입에 따라 참조 비교 또는 값 비교를 수행하며 오퍼레이터를 오버로딩하면 이 동작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이 내용 비교를 하는 것도 바로 스트링 클래스가 오퍼레이터를 오버로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빨간 영역, 참조 타입인 퍼슨에서 때를 쓰면 IL에서 CQ 명령어로 메모리 주소를 직접 비교합니다. 오른쪽이 초록 영역, 스트링끼리를 쓰면 스트링 OP 이퀄리티 메서드가 호출되어 문자열 내용을 비교하죠. 왼쪽 아래 파란 영역, 인트 같은 값 타입도 CQ를 쓰지만 이 경우엔 값 자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노란 영역이 함정입니다. 같은 스트링이라도 오브젝트 변수에 담으면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타입의 윌 적용하여 CQ로 참조 비교를 해버립니다. 스트링 오버로딩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번째 줄 compare persons 메서드를 보면 퍼슨 타입의 P1과 P2로 비교합니다. 이름이 둘 다 앨리스로 같지만 13번째 줄에서 결과는 폴스입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본 타입이 퍼슨, 즉 클래스이므로 참조 비교를 했기 때문이죠. P1과 P2는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진 별개의 인스턴스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서로 다른 리모컨처럼 물리적으로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에 폴스가 나오는 겁니다. 24번째 줄의 compare as 오브젝트 메서드가 핵심 함정입니다. 똑같은 헬로 문자열이지만 29번째, 30번째 줄에서 오브젝트 타입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리턴문에 비교해서 결과가 폴스가 됩니다. 컴파일러는 변수의 선언 타입이 오브젝트라는 것만 보고 오브젝트에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없으니 CQ로 참조 비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에서 컬렉션 요소를 오브젝트로 받아 비교를 하면 의도와 다르게 항상 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IL 코드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퍼슨 비교에서는 CQ 명령어 하나로 끝납니다. CQ는 스택의 두 값을 단순히 비트 비교하는 명령어입니다. 참조 타입이면 메모리 주소를, 값 타입이면 값 자체를 비교하죠. 여섯 번째 줄 이후 스트링 비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CQ 대신 콜 명령어로 스트링 OP 이퀄리티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 내부에서 문자열 내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true가 반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브젝트 비교 부분에서는 같은 스트링 값인데도 CQ가 다시 등장합니다. 컴파일러가 오브젝트 타입에 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적 디스패치, 스태틱 디스패치라고 부릅니다. 런타임의 실제 값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컴파일 시점에 변수의 선언 타입을 보고 동작이 결정됩니다. 해당 타입의 오퍼레이터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 메서드를 호출하고
없으면 CEQ로 참조 비교를 수행합니다. 이 동작은 제네릭 코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where T 클래스 제약 조건은 T를 참조 타입으로 제한하는 조건인데 이 제약이 없으면 T 타입 변수의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제네릭 코드에서 L을 쓸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면 제약 없는 T에서는 L을 쓰면 컴파일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처럼 where T 클래스 제약을 추가하면 ation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아홉 번째 줄의 주석이 핵심입니다. T가 런타임의 스트링이더라도 이 일은 항상 CEQ로 컴파일됩니다. 스트링 어피 이퀄리티가 절대 호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제네릭 코드에서 값 비교가 필요하다면 12번째 줄처럼 이퀄리티 컴페어러 T 디폴트 이퀄즈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연산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교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컴파일 타임 타입입니다. 둘째, 참조 타입은 기본적으로 CEQ로 참조 비교를 하고 스트링만 예외적으로 값 비교로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오브젝트를 업캐스팅하는 순간 오버로딩된 값 무시되고 참조 비교로 전환됩니다. 넷째, 제네릭에서 유래는 항상 참조 비교이므로 값 비교가 필요하면 이퀄리티 컴페어러 T 디폴트 이퀄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교 방법인 이퀄즈 메서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오브젝트를 업캐스팅하면 가이스로 순위가 참조 비교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가 오브젝트 타입이더라도 런타임의 실제 타입에 맞는 올바른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의 의문도 있습니다. 커스텀 스트럭트를 딕셔너리의 키로 쓸 때 왜 성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이 바로 이퀄즈 메서드에 있습니다. 이퀄즈는 시스템.오브젝트에 정의된 가상 메서드, 버추얼 메서드입니다. 컴파일 타입을 따르는 것과 달리 이퀄즈는 런타임 타입을 따릅니다. 이것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가상 메서드는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로 재정의할 수 있고 호출 시 변수의 선언 타입이 아닌 실제 런타임 타입의 구현이 실행됩니다. IL에서는 콜버트 명령어로 호출됩니다. 오브젝트 변수에 담겨 있어도 런타임에 실제 타입이 스트링이면 스트링의 이퀄즈가 호출된다는 뜻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같은 오브젝트 변수 o1o2에 헬로 문자열이 담겨 있다고 가정합니다. 왼쪽 빨간 경로가입니다. 컴파일 타임의 선언 타입이 오브젝트임을 보고 CEQ로 참조 비교를 해버려서 폴스가 나옵니다. 오른쪽 초록 경로가 이퀄즈입니다. 런타임의 실제 타입이 스트링임을 확인하고 string.equals를 호출하여 true가 나옵니다. 오른쪽 계층 구조도 중요합니다. equals의 기본 동작은 타입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object.equals는 참조 비교, valuetype.equals는 리플렉션을 이용한 필드 비교, 그리고 개발자가 오버라이드한 equals는 재정의된 로직을 실행합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equals on object 메서드에서는 s1을 오브젝트 타입 o1에 담고 s2도 오브젝트 타입 o2에 담습니다. 아까 R로 비교했을 때는 폴스였죠. 하지만 10번째 줄처럼 equals를 쓰면 결과가 true입니다. 런타임의 실제 타입이 스트링임을 알고 string.equals를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줄에 int equals 메서드도 있습니다. 18번째 줄처럼 int에서 equals를 호출하면 int 32점 equals 즉 I 쿼터블 int를 구현한 equals가 직접 호출됩니다. 이 경우는 박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L을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equals on object의 IL입니다. 에서는 CEQ였지만 여기서는 네 번째 줄에 콜버트가 등장합니다. 콜버트는 런타임의 객체 메서드 테이블을 조회하여 실제 타입의 equals를 호출합니다. 변수 타입은 오브젝트지만 런타임의 스트링임을 파악하고 string.equals를 부르는 거죠. 일곱 번째 줄 이후 int equals의 IL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ldrocat.s로 A의 메모리 주소를 직접 넘기고 콜로 int 32점 equals int 32를 호출합니다. 박스 명령어가 없습니다. 박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스트럭트에서의 성능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텀 구조체가 equals를 오버라이드하지 않으면 valuetype.equals가 호출됩니다. 이 메서드는 내부적으로 리플렉션, 즉 리플렉션을 사용합니다. 리플렉션은 런타임의 타입의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인데 매 호출마다 타입 정보를 조회하고 필드를 하나씩 순회합니다. 직접 필드를 비교하는 것보다 수십 배 느립니다. 게다가 박싱도 발생합니다. 박싱은 값 타입을 오브젝트로 변환할 때 스택의 값을 힙에 복사하고 참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힙 할당이 발생하므로 GC에 부담을 줍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에서 스트럭트 비교가 반복된다면 이것이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before와 after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빨간 영역 I 쿼터블을 구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A.equals B를 호출하면 B를 오브젝트로 박싱하는 단계가 먼저 발생합니다. 그 다음 valueType.equals가 리플렉션으로 X와 Y 필드를 하나씩 비교합니다. 오른쪽 초록 영역 I 쿼터블 T를 구현한 경우입니다. A.equals B를 호출하면 박싱 없이 equals T가 직접 호출되고 내부에서 LDFLD와 CEQ로 필드를 바로 비교합니다.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은 I 쿼터블 T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비포 예제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포지션 비포 스트럭트를 정의했습니다. I 쿼터블을 구현하지 않은 평범한 스트럭트죠. 14번째 줄에서 A.equals B를 호출합니다. 결과는 true로 나옵니다. 정확한 결과이지만 문제는 내부 동작입니다. 이 한 줄에서 박싱과 리플렉션이 발생합니다. 유니티에서 딕셔너리와 포지션 비포, 타일 데이터 같은 구조를 쓰면 매 프레임 조회마다 박싱이 발생하여 GC 얼록이 쌓이게 됩니다. IL을 보면 문제가 명확합니다. 네 번째 줄에 박스 포지션 비포가 있습니다. B를 오브젝트로 박싱하여 힙에 24바이트를 할당하는 겁니다. 비교할 때마다 힙에 새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 줄에서 valueType.equals가 호출되어 리플렉션으로 X와 Y 필드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박싱과 리플렉션이 결합되면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결책은 I 쿼터블 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equals T와 other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값 타입에서 구현하면 오브젝트 매개 변수로 받지 않아도 되니 박싱이 없고 타입 안전한 동등성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ublic struct position, I 쿼터블 포지션처럼 선언하면 됩니다. 애프터 코드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포지션 애프터가 I 쿼터블 포지션 애프터를 구현합니다. 7번째 줄에 equals position after other 메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메서드는 오브젝트 타입이 아닌 포지션 애프터 타입을 직접 받기 때문에 박싱이 필요 없습니다. 9번째 줄에서는 X와 Y를 직접 워크로 비교합니다. 12번째 줄에는 override equals object, OBJ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14번째 줄에서 OBJ is position after other 패턴으로 타입을 확인한 뒤 equals position after를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17번째 줄에는 get 해시코드를 재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equals를 구현하면 get 해시코드도 반드시 함께 구현해야 딕셔너리와 해시셋이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19번째, 20번째 줄에는 오퍼레이터와 오퍼레이터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4종 세트, 즉 I 쿼터블 T, override equals, object, get 해시코드, 그리고 와, 연산자를 모두 구현하는 것이 유니티에서 스트럭트를 안전하게 쓰는 표준 패턴입니다. 29번째 줄에서 A.equals B를 호출하면 이제 박싱 없이 직접 필드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애프터 코드의 IL입니다. 비포와 비교해보세요. 박스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B의 값을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서 포지션 애프터 equals 포지션 애프터를 직접 콜로 호출합니다. 콜버트도 아닌 콜입니다. 박싱도 리플렉션도 힙 할당도 전혀 없습니다. 비포 대비 수십 배 빠른 비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유니티에서 딕셔너리나 해시셋의 키로 스트럭트를 쓴다면 이 4종 세트 구현이 성능을 지키는 핵심 패턴입니다. equals 메서드를 정리합니다. 첫째, equals는 런타임 타입에 따라 비교 방법이 결정되는 가상 메서드입니다. 콜버트로 호출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변수에서도 실제 타입의 equals가 올바르게 호출됩니다. 둘째, 이 덕분에와 달리 오브젝트 변수에서도 정확한 값 비교가 가능합니다. 셋째, 스트럭트의 기본 valueType.equals는 리플렉션과 박싱을 동반하여 성능이 매우 나쁩니다. 넷째, 스트럭트에는 반드시 I 쿼터블 T를 구현하여 박싱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비교 방법인 레퍼런스 equals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론 어떤 타입이든가 어떻게 오버로딩 되어 있든 equals가 어떻게 재정이 되어 있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하나의 질문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변수가 메모리에서 완전히 같은 인스턴스를 가리키는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죠. 오버로딩이 복잡한 로직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동일 객체인지만 빠르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레퍼런스 equals의 역할입니다. 레퍼런스 equals는 시스템.오브젝트의 정적 메서드입니다. 두 변수가 메모리상 동일한 인스턴스를 가리키는지만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는 오퍼레이터로 오버로딩 할 수 있고 equals는 오버라이드로 재정의할 수 있지만 레퍼런스 equals는 어떤 방법으로도 동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에서 호출하든
항상 순수한 참조 비교만 수행한다는 것이 보장됩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째 줄에서 S1과 S2는 둘 다 헬로 리터럴로 선언했습니다. 문자열 인터닝 덕분에 컴파일러는 동일한 문자열 리터럴을 메모리에 하나만 보관하고 여러 변수가 같은 인스턴스를 공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9번째 줄에서 reference equals S1, S2는 true입니다. 반면 7번째 줄의 S3는 new string으로 명시적으로 새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10번째 줄에서 reference equals S1, S3는 false입니다. 흥미로운 건 11번째 줄입니다. S1, S3는 true를 반환합니다. 참조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기 때문에 스트링의 OP 이퀄리티가 true를 반환하는 거죠. 방금 언급한 문자열 인터닝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파일러가 동일한 문자열 리터럴을 메모리에 하나만 보관하고 여러 변수가 같은 인스턴스를 공유하게 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헬로를 코드에서 2번 쓰면 실제로는 하나의 스트링 객체만 생성됩니다. 이 덕분에 레퍼런스 이퀄즈로 문자열 리터럴끼리 비교하면 같은 참조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레퍼런스 이퀄즈의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7번째 줄을 보면 인트값 42와 41을 레퍼런스 이퀄즈로 비교합니다. 결과는 항상 폴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레퍼런스 이퀄즈는 오브젝트 타입 매개 변수 2개를 받습니다. 인트를 전달하면 각각 별도로 박싱이 발생하여 힙에 2개의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두 참조가 다른 주소를 가리키므로 당연히 폴스가 나오는 거죠. 값 타입의 레퍼런스 이퀄즈를 쓰면 의미 없는 박싱만 2회 발생시킵니다. IL을 보면 박싱이 2번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A가 박싱되어 힙에 새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5번째 줄에서 B가 또 박싱되어 힙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6번째 줄에서 CQ로 두 박싱된 오브젝트의 주소를 비교합니다. 주소가 다르니 항상 폴스입니다. 컴파일러도 분석 경고를 발생시켜 이를 알려줍니다. 값 타입에 레퍼런스 이퀄즈를 쓰지 마세요. 쓸모없는 지시 할당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레퍼런스 이퀄즈는 언제 쓰는 걸까요? 실전에서는 주로 2가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퀄즈를 재정의할 때 내부에서 빠른 자기 자신 체크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버로딩된 를 우회하여 순수 참조 비교만 하고 싶을 때입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몬스터 클래스의 이퀄즈 재정의 코드입니다. 7번째 줄 함수 진입 즉시 reference equals this obj를 확인합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경우, 즉 monster.equals monster 같은 상황이라면 필드 비교 로직 전체를 건너뛰고 바로 true를 반환합니다. 필드가 많은 복잡한 클래스라면 이 빠른 경로가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9번째 줄에서 타입 체크를 하고 10번째 줄에서 id 필드를 비교합니다. equals를 올바르게 재정의하는 표준 패턴입니다. 두 번째 사용 사례입니다. 어떤 타입의 복잡한 비교 로직을 실행한다면 그 로직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같은 인스턴스인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레퍼런스 이퀄즈를 씁니다. 같은 인스턴스라면 어차피 모든 비교가 같을 것이므로 추가 비교가 불필요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처럼 성능이 중요한 곳에서 동일 객체 체크를 먼저 하는 방어 코드로 유용합니다. 레퍼런스 이퀄즈를 정리합니다. 첫째, 오버라이드 할 수 없는 정적 메서드로 항상 순수한 참조 비교만 수행합니다. 둘째, 값 타입에 쓰면 이중 박싱이 발생하여 항상 폴스를 반환하므로 절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실전에서는 이퀄즈 재정의 시 자기 자신 체크 또는 오버로딩된 를 우회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니티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위험한 함정을 다룹니다.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 모노비헤이비어, 트랜스폼 등 유니티 엔진.점 오브젝트를 상속하는 모든 타입은 연산자가 특별하게 오버로딩되어 있습니다. 디스트로이 오브제이를 호출해도 C# 래퍼 객체는 지시가 수거하기 전까지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에는 네이티브 엔진 객체가 파괴되었는지까지 내부적으로 확인하여 파괴된 경우 널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트로이 오브제이를 호출한 후 상황입니다. C# 래퍼는 메모리에 살아있지만 네이티브 객체는 파괴된 상태죠. 여기서 오브제이 널로 체크하면 초록색 경로 유니티의 오버로딩된 값 파괴를 감지하여 true를 반환합니다. 반면 레퍼런스 이퀄즈 오브제이 널로 체크하면 빨간 경로 순수 참조 비교를 하기 때문에 C# 래퍼가 살아있다고 판단하여 false가 나옵니다. 오브제이 is null도 마찬가지로 false입니다. 패턴 매칭도 오버로딩된 를 호출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노란 경로 오브제이 트랜스폼 같은 널 조건부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오버로딩을 우회하므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
i를 짓겠습니다. 왼쪽 피연산자가 널이 아닐 때만 오른쪽 멤버에 접근하는 편리한 연산자입니다. 일반 C# 코드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유니티 객체에서는 위험합니다. 어떤 언어는 유니티에 오버로딩된 인디를 호출하지 않고 순수 C# 참조 널만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트로이로 파괴된 오브젝트의 액티스, 이춘에 액티스2를 쓰면 C# 래퍼가 살아있으니 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멤버 접근을 시도하다가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패턴을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주석대로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패턴입니다. 스타트에서 타깃을 만들고 디스트로이 했습니다. 업데이트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널 체크를 하는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14번째 줄에 레퍼런스 이퀄즈 타깃, 널은 C# 래퍼가 살아있으니 널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7번째 줄에서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20번째 줄에 is not, 널 패턴 매칭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째 줄에 도 역시 오버로딩을 무시합니다. 세 가지 모두 유니티 오브젝트의 파괴 상태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패턴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대로 유니티의 오버로딩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줄처럼 그냥 널로 체크하면 됩니다. 유니티에 오버로딩된 연산자가 네이티브 오브젝트가 파괴되었는지 확인하여 널처럼 취급해줍니다. 디스트로이 이후에는 이 조건이 폴스가 되므로 17번째 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유니티에서 유니티 엔진 닷 오브젝트 파생 타입의 널 체크는 반드시 와만 사용해야 합니다. is null, is not null, 물음표점, 물음표는 모두 금지입니다. 또 다른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의 주석대로 널 참조해서 인스턴스 이퀄즈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줄에서 오브제이를 널로 선언하고 세 번째 줄에서 obj.equals hello를 호출합니다.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널인 변수에서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했으니 당연하죠. 널이 가능한 변수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인스턴스 이퀄즈를 직접 호출하면 안 됩니다. 해결책은 정적 오브젝트.equals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서 오브젝트.equals obj, 헬로처럼 정적 메서드로 호출하면 널 레퍼런스 익셉션 없이 안전하게 폴스가 반환됩니다. 오브젝트.equals 정적 메서드는 내부적으로 양쪽이 널인지 먼저 확인한 뒤 a.equals b를 호출하는 널 안전 래퍼입니다. 널이 가능한 변수를 비교할 때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마지막 함정입니다. equals를 재정의하면서 get 해시코드를 함께 재정의하지 않으면 딕셔너리와 해시셋에서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합니다. 두 객체가 equals로 같다고 판정되더라도 get 해시코드가 다른 값을 반환하면 딕셔너리에서 같은 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딕셔너리는 먼저 get 해시코드로 버킷을 찾고 그 다음에 equals로 키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get 해시코드가 다르면 아예 버킷 자체를 찾지 못하는 거죠. 코드로 보겠습니다. 아이템 베드 클래스는 첫 번째 줄 주석대로 get 해시코드를 재정의하지 않은 나쁜 예제입니다. 11번째 줄 주석을 보면 get 해시코드 미재정의 시 컴파일러가 CS0659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14번째 줄부터 실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 2로 소드를 저장했습니다. 19번째 줄에서 id가 같은 키 2를 만들어 20번째 줄에서 contains 키를 호출합니다. 키 1. equals 키 2는 true인데 21번째 줄에서 결과는 false가 나옵니다. get 해시코드가 다른 해시버킷을 가리키기 때문에 키 2의 키를 아예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1번째 줄처럼 get 해시코드를 함께 재정의하면 됩니다. id.get 해시코드를 반환하면 같은 id를 가진 두 아이템 굿 객체는 equals도 true이고 get 해시코드도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규칙을 다시 강조합니다. equals를 재정의하면 반드시 get 해시코드도 함께 재정의해야 합니다. 두 객체가 equals로 true를 반환하면 get 해시코드도 반드시 같은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딕셔너리와 해시셋의 정상 동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C# 버전별로 비교 구현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 9.0 이전에는 클래스의 값 동등성을 구현하려면 equals, get 해시코드, 오퍼레이터를 모두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상당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죠? C# 9.0에서 도입된 레코드 타입은 이 모든 것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레코드는 값 동등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참조 타입으로 컴파일러가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 전부를 모든 속성 기반으로 자동 생성합니다. 비포 코드를 보면 웨폰 데이터 클래스를 값 비교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코드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iquotable 웨폰 데이터 클래스를 구현하고 equals 웨폰 데이터 클래스 other와 override
equals object obj를 모두 작성하고 get 해시 코드를 작성하고 오퍼레이터와 오퍼레이터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코드 길이도 길지만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널, 체크나 좌우 피연산자 처리 같은 엣지 케이스를 놓치기 쉽죠. 애프터 코드를 보면 놀라운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레코드 키워드 한 줄로 전부 대체됩니다. 퍼블릭 레코드의 폰, 데이터 스트링, 네임, 인트 데미지 이 한 줄이 아까 그 25줄짜리 코드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열 번째 줄에서 W1, W2를 호출하면 네임과 데미지가 모두 같으므로 true가 반환됩니다.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OP 이퀄리티가 호출되는 겁니다. 유니티에서 신 데이터, 아이템 스탯 등 값 동등성이 필요한 불변 데이터 클래스에 레코드를 활용하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집니다. 레코드가 생성한 IL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W1, W2는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OP 이퀄리티를 호출합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 OP 이퀄리티 내부를 보면 열 번째 줄에서 BQS로 같은 참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인스턴스면 바로 true를 반환하는 빠른 경로입니다. 다른 참조라면 13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equals를 호출하여 모든 속성을 비교합니다. equals 내부에서는 equality comparer tdefault를 사용하여 각 필드를 널 안전하게 비교합니다.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코드는 이처럼 최적화된 패턴을 자동으로 따릅니다. C# 10.0에서는 레코드 스트럭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레코드는 참조 타입을 위한 것이었는데 레코드 스트럭트는 값 타입에서도 동일한 자동 생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 스트럭트는 i t equals get 해시코드 이를 모두 수동 구현해야 했지만 레코드 스트럭트는 이것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레코드 스트럭트 타일 포지션을 선언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x3y5로 두 인스턴스를 만들고 여섯 번째 줄에서 learn을 비교합니다. true가 반환되고 막싱이 없습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는 일반 스트럭트와 달리 i+t와 직접 필드 비교가 자동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유니티에서 타일 위치, 그리드 좌표처럼 값 타입으로 쓰고 싶은 데이터에 레코드 스트럭트를 활용하면 간결하고 성능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비교 방법의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는 정적 연산자로 컴파일 타임의 비교 방법이 결정됩니다. 오퍼레이터로 오버로딩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참조 타입은 참조 비교, 값 타입은 값 비교를 합니다. equals는 가상 메서드로 런타임에 결정됩니다. 오버라이드 equals로 재정의할 수 있고 스트럭트의 기본 밸류 타입 equals는 리플렉션으로 인해 느립니다. 레퍼런스 equals는 정적 메서드로 재정의가 불가능하고 항상 순수 참조 비교만 합니다. 값 타입에 쓰면 박싱으로 항상 폴스가 나옵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분들, 이 세 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 널 체크는 반드시 스트럭트에는 i+t 4종 세트 equals 재정의 c get 해시코드 필수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